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입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만 남겨되었네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의 뿌리는 대우그룹으로서 과거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었지만 대우그룹의 해체로 기업의 파산을 막고 경영 정상화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 이어진 조선업의 불황 및 수조원대 적자로 매각이 계속해서 늦춰지다가 결국 하나그룹의 인수로 지금의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됐고, 하나그룹 중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가 되어 해양구조물인 해양플랜트와 LNG 운반선,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상선,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경비함, 해상풍력 설치선 등 특수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1.7조 원 수준이네요. 지난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먼저 22년 9월 말쯤에 거래량이 꽤 실렸던 것이 보이는데, 이때는 하나그룹으로의 매각 추진이 발표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나그룹은 한국산업은행의 구주를 인수하는 방법이 아닌 신주 발행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가 되는 방법을 택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도하에 2조 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우려된다며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급락을 하게 됐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손익 상황을 보면 손실폭이 감소하고는 있었지만 연간 1조 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었고,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었죠. 여기 현금도 당시 최대 주주이던 산업은행이 영구채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어 영구채가 조기 상환된다면 유동성은 바로 부족해지고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각 후 유증 우려가 나왔겠네요.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은 투입한 영구채에 상환을 하지 않고 연장해줬으며, 또 당시 낮은 신용등급의 대우조선해양 상황을 감안할 때 영구채의 이자율을 최대 10%대로 올리게 될 것으로도 전망됐었으나 5년간 1%의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특혜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으로 보면 손실폭도 꽤 감소하고 있었지만 계약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수주잔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부실기업의 인수를 결정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잠잠하던 흐름을 보이던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23년 1월부터 한층 레벨업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는 새 주인을 찾은 대우조선해양의 흑자 전망이 제기되면서 시세를 한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선업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었고, 수주잔고 증가와 손실폭 감소, 신주 투입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시류를 읽었다면 최대 주주 변경 등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진입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신주 발행 공시는 몇 번의 정정 공시 끝에 납입일이 23년 5월 23일로 정해졌었는데요. 이때 잔금이 납입된 이후 최대 주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사명도 바로 하나오션으로 변경하게 되죠. 이러한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됐고, 특히 최대 주주 변경 이후 한 달 반 만에 최고점을 찍게 됐었습니다. 7.12. 추후 STX 엔진에서도 비슷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 이유죠. 그리고 최고가를 찍은 뒤 또 한 달 보름 후에는 우려되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게 됩니다. 8.23.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3%의 증자율의 주주 배정 유증의 최대 할인율인 30%를 적용하여 2조 원의 자금 조달을 결정했어요. 물론 대규모 유증으로 인해 결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이러한 유증 최초 예정 발행가는 한 달간의 종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시 급상승했던 주가로 인해 예정 발행가액이 높아질 수 있었고, 덕분에 주식 발행 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STX 엔진에서 비슷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 이유죠. 물론 기업마다 매각 전후의 주가 흐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주 배정 유증 이후 하향 조정되었던 하나오션 주가는 매출이 확대되면서 손실폭이 꽤나 감소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24년 3월부터 증권사들의 목표치 상향 조정으로 하향 추세이던 주가가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6개월가량 기간 조정을 가지게 되는데, 최근에 시장의 기대를 받으면서 급격한 시세를 받게 되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과 보수 수리 정비 MRO 능력을 가진 K조선업을 언급하며 미국 조선업계와 한국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은 하나시스템과 인수를 추진 중인 미국 필리조선소를 연내 마치게 된다는 발표를 했고, 실제로도 미국 해군이 함대에 배속된 함정의 MRO 사업을 2건 수주하면서 미국 MRO 사업이 확대 전망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트럼프의 K조선업 러브콜은 오랜 원수지간이던 하나와 HD연대의 화해로도 이어지게 됐죠. 얼마 전 호주 호위함 입찰전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던 두 기업이었지만 두 기업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탈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제 양사의 협력으로 미국발 발주를 본격적으로 수주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군함과 잠수함 개수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는데, 전체 조선업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건조량 90%를 차지하고 있어 갈수록 미국 조선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 조선소는 전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때문에 찍어내듯 생산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함정의 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보유 군함 및 잠수함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져서 미국 해군력에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러한 격차를 타개하기 위해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하나오션은 싱가포르 현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싱가포르 상장사인 다이나맥 홀딩스의 경영권을 확보했어요. 다이나맥은 해양 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 기업으로 FPSO, FLNG의 부유식 저장하역 설비 건조 능력을 갖췄죠. 하나오션이 국내에서 선체를 만들면 싱가포르와 중국의 다이나맥에서 제작한 상부 구조물을 결합할 수 있으므로 이미 하나오션이 강점을 가진 부분에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은 하나의 풍력 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1881억에 양수했죠. 이미 해상 풍력 설치선을 건조하고 있는 하나오션에 풍력 발전을 시공하는 하나의 풍력 사업부를 붙이는 모습이고 또 해양 플랜트를 하는 하나오션에 육상 플랜트를 붙이며 설계 능력과 인력 확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상선과 군함 건조 능력을 가진 하나오션은 이미 하나 계열사인 하나임팩트가 하나엔진 HSD 엔진을 인수하여 추진용 엔진의 밸류체인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해외 기업의 인수를 통해 특히 LNG 사업과 군함 역량을 확대하면서 신사업으로는 풍력 사업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동향을 살펴봤으니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3분기 보고서 클릭. 하나오션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되며 설립되었고 분할 설립 이후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던 것을 알 수 있네요. 본사는 거제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오포조선소를 인수하여 이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로는 13곳이 있는데 이 중 중주요 종속회사로는 광양시에 위치한 에코텍 그리고 중국에 위치한 법인이 선박 블럭 및 기자재를 제작하고 있네요. 현재 연결손익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 외 출자법인을 보면 다이나맥을 포함한 4곳의 관계사가 보이는데 현재 이들의 지분법이익은 10억 내외이므로 아직 작아요. 그런데 여기 다이나맥에 직접 투자했던 지분은 자회사이던 싱가포르 홀딩스 특수목적법인에 모두 처분하여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이 다이나맥의 지분 95% 이상을 확보했고 이러한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에는 하나에어로가 73.3%를 투자했으니 아무래도 하나에어로에게 신규 자회사로 편입되겠고 26.7%를 투자한 하나오션은 SG홀딩스와 다이나맥을 관계사로 두게 될 것 같네요. 지난해 다이나맥의 실적은 4천억 매출에 300억 흑자이므로 하나오션에게는 지분법이익에 긍정적이겠지만 자본 잠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등 개선은 필요하겠네요. 또한 4분기 중 인수가 완료될 미국 필리조선소는 60%를 투자한 하나시스템의 자회사가 될 예정이므로 40%를 투자하는 하나오션에게는 또 관계사로 편입되겠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분법이익으로 잡히게 될 텐데요. 현재 필리조선소는 만년적자라는 지적을 받고도 있지만 이번 하나오션 및 하나시스템의 컨코를 보면 필리조선소의 자체적인 자금 조달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미국 필리조선소는 미국 상선 건조와 군함 MRO를 맡을 수 있으며 아직 완성 군함 건조까지 맡게 될지는 불확실하더라도 당장 군함 모듈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장이므로 역시 하나오션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투자한 금융자산들은 대부분 출자금 형태이고 규모도 500억 수준이기에 생략이 가능하겠네요. 총 주식을 보면 과거에 오랜 부침을 겪었던 기업이었던지라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를 크게 했던 것이 보이는데 현재는 보통주로만 3억 635만 8,899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면가는 5천원이에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하나에어로가 최대주주이고 같은 계열인 하나시스템 그리고 임팩트 등 계열사들이 지분을 가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임팩트는 하나엔진을 인수한 기업이고요. 그 외로는 여전히 한국산업은행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하나가 산업은행의 구주를 양수하지 않고 신주로만 투자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산업은행이 엑시트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전보다는 지분율이 많이 희석됐는데 이는 하나에어로의 신주 투자로 인해 한번 희석됐고 이후 결정한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수가 전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STX 엔진에 대량으로 투자한 연기금, 트러스턴도 추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지분이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아무튼 산업은행의 물량은 추후 블록딜 등으로 엑시트가 가능하겠죠. 하나오션의 성장으로 차익 실현을 하며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도 보이고 여기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수도 꽤 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해 하나오션이 했던 주주배정 유증 때 배정된 우리사주에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증가한 물량입니다. 주주배정 유증 전에 우리사주조합 물량은 11만 주 수준이었으니 1470만 주가 임직원의 물량으로 총 주식의 5% 가까운 많은 수량인데 이 많은 우리사주 물량의 평균 매입가는 16,730원으로 이미 많은 직원들이 2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1월 29일에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매도가 가능해지는 셈이죠. 따라서 곧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겠군요.
현재 하나오션의 지배력은 넉넉하고 유통주식도 23%대로 적지만 총 주식이 3억 주로 많기 때문에 7천만 주의 유통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당장 1470만 주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외 미상환 매자닌을 보면 1% 이자율의 한국산업은행의 연구채가 2.3조 원 있고 때마다 발행한 단기 성격의 기업보험증권이 1,700억 있습니다. 과거 증자를 통한 재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환 옵션이 없는 형태로만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를 지급하면서 때마다 상환과 발행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무와 손익이 개선되고 수주잔고까지 증가하고 있는 하나오션은 최근 신용등급까지 상향 조정됐으니 이자율도 줄어들 수 있고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겠어요. 앞서 봤던 인수 등 사업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 자산이 감소한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오션의 현금 흐름은 재무활동 외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증가하는 수요를 대응하며 매출 채권, 재고자산이 모두 증가했고 유형자산과 관계기업 취득을 했기 때문인데 이를 대부분 차입금을 통해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망가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약자산이 증가하는 것도 눈에 띄는데 계약자산은 매출로는 잡히지만 아직 현금은 들어오지 않은 미청구공사죠. 계약자산은 매출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증가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자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부실의 우려가 될 수 있는 것도 계약자산의 급증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나오션의 계약자산 중 충당금은 극히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실의 우려보다는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부분이 훨씬 큰 상황 같네요.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수요로 매출 채권은 증가하고 있고 재고자산도 증가한 규모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형자산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표준환 상톤수가 기준되는 하나오션의 생산 능력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이어 세계 3위인 상황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100% 풀가동이죠. 그런데 수주잔고를 보면 27조 원으로 연매출의 4배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1에서 22년에는 급격히 증가한 것도 보이죠. 아마 러우전쟁으로 인한 카타르발 LNG선 수주 덕분이겠는데요. 이후에는 수주잔고의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특히 LNG 쪽과 군함 MRO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해외 기업들을 인수하고도 있겠지만 국내 사업장에도 최적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 투자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 계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연간 4천억 내외의 시설 투자가 진행될 것 같은데 1.2조 원의 현금을 가진 하나오션의 부채 쪽도 봐보면 현재 부채가 급증하여 5조 원 정도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조의 연구채는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오션은 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수주잔고가 증가해도 아직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므로 시설 투자 및 해외법인 지분 취득에는 부담이 되겠네요. 다행히 신용등급이 좋아졌고 업황 전망이 좋아 자금 조달에는 문제 없겠지만 하나오션이 다이나맥을 인수할 때는 하나에어로가 더 많이 투자하고 필리조선소를 인수할 때는 하나시스템이 더 많이 투자하는 것도 이러한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차입금으로 연간 1,500억 내외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본 쪽도 봐보면 자본금은 1.5조, 자본 총계는 4.18조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현금이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겠어요. 그러니 아직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겠죠. 물론 부채가 5조로 많다고 해도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되고 또 현금은 1.2조로 운용에 문제가 없으며 나아진 여건에서 회사채 발행을 하여 자금 조달을 이어가면서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적을 보면 지난해 개선된 실적보다도 더 큰 외형 성장을 보여줬네요. 덕분에 고정비로 인한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23년 3분기에 비하면 영업이익 폭이 적어 보이지만 이때는 드릴십 소송 승소 등 일회성 이익까지 합쳐진 것이므로 현재 하나오션은 외형 성장과 그로 인한 이익 증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많은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 등으로 여전히 뚜렷한 순이익은 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좋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금 흐름은 우려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그동안 큰 폭의 적자를 내던 하나오션이지만 가파른 외형 성장을 하게 되면서 손실이 대폭 줄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익까지 개선되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의 이익이 들쑥날쑥해지기 시작했죠.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면 순이익까지 흑자 전환할 수 있겠는데 현재 여러 사업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확대와 함께 비용을 줄이면서 순이익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현재의 재무 상황을 개선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오션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현재 하나오션은 상선 건조가 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해양 플랜트와 함정 등이 각 10% 내로 19%를 차지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해양과 방산 사업을 각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맥과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이 그러한 이유겠죠. 하나오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먼저 상선은 LNG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VLCC, VLGC, VLAC가 있습니다. VLCC는 초대형 원유온 반선으로서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선종인데 특히 이중연료 선박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만간강 연료 탱크를 개발한 하나오션은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컨테이너선도 이중연료 선박 수요가 많이 있는 선종이죠. 하지만 이러한 선종들은 저가 공세에 중국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고 실제로 중국이 특히 컨테이너선을 싹쓸이하는 등 시장을 대거 장악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이중연료 선박에서 수주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VLGC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으로서 LPG와 에코 암모니아를 동시에 운송할 수 있는 선종이고, VLAC는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앞으로 수주가 점점 확대될 고부가 가치의 친환경 선종이죠. 이미 세계 수주량은 중국이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지만 아직은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수주하고 있고 또 수주하려고 하는 선종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선종은 역시 LNG선이라 볼 수 있겠는데, LNG선의 가격은 VLAC보다도 2배가량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카타르발 수요는 중국이 침투하고 있고, 실제 카타르발 차이나막스급은 중국이 독점했던 선종이기도 해요. 이번에 한국이 카타르발 차이나막스급 LNG선을 따낼지는 모르겠지만 중국도 카타르 LNG의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와의 LNG선 경쟁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발 LNG선의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LNG선에서는 하나오션 등 우리 조선 기업들이 중국과의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싼 LNG선 수주로 인해 조선사들의 이익 구조가 좋아질 수 있겠네요. 특히 필리조선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필리조선소 외에도 하나그룹은 최근 미국 넥스트디케이드의 일대 주주가 됐죠. 넥스트디케이드는 미국 내 규모가 가장 큰 LNG 터미널을 2027년에 완공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넥스트디케이드는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우디 아람코와 아랍에미리트 ADNOC가 LNG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며 20년간의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미국 LNG의 대규모 수출에서 하나그룹이 우위에 설 수 있겠죠. 이러한 상선의 수주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나오션이 가장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사업부를 보면 WTIV는 상당한 쇼티지를 가진 선종인데, 앞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개화되면 가장 주목받을 선종입니다. 쇼티지가 가장 극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을 수 있죠. FPSO는 원유 시추, FLNG는 LNG 시추 등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국내 기업들이 모두 강점을 가진 특수선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지형도가 변화하면서 FPSO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해양 LNG 터미널인 FSRU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시장을 독식하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역할도 확대되겠죠. 실제로 최근 수주 공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 척당 가격이 5천억이 넘는 초고부가 가치의 선박이고, 이제는 싱가포르 다이나맥을 인수하기 때문에도 상부 구조물을 결합하게 될 하나오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함 쪽을 보면 먼저 국내에서 HD현대와 경쟁 중인 8천억 규모 울산급 배치 IV 두 척과 7천억 규모의 KDDX 사업이 올해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고, 이제는 미국 MRO 사업이 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HD현대와 의견이 조금 갈리는 모습이죠.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를 큰 기회로 생각하는 하나와 다르게 HD현대는 운용 효율성 등 사업성을 낮게 보기 때문에 현지 조선소 인수를 통한 미국 MRO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둘 중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하나오션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가졌지만 많은 부채와 당장 안정되지 않은 현금 흐름으로 그렇게 자금이 넉넉한 안정된 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산업은행이 영구채로 2048년까지 지원해주고, 또 업황이 좋아지면서 신용등급이 좋아지고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되었기 때문에도 증자보다는 회사채 차환을 통해 사업을 키워볼 수 있겠어요. 부채가 많다 해도 증자가 우려되는 기업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런저런 인수를 하고 시설 투자도 크지만 인수는 하나에어로와 하나시스템이 보완해주기 때문에도 당장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다행히 최근 수주 상황도 상당히 좋고 실제 실적에서의 외형 성장으로 손실폭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군요. 특히 가장 최근 트럼프 효과를 보고 있는 MRO 사업이 들이는 비용에 비해 현금 창출이 좋지 않다는 평이 있지만, 이는 미국 최대 LNG 터미널 기업 인수와 미국의 LNG 생산 확대로 특히 하나오션이 LNG선 발주에서 상당한 우위를 가지게 되는 셈이니 하나오션에게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의 완성 군함 건조를 위해서는 새로운 해외법인의 인수가 필요하겠죠. 최근 호주 오스탈 인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완성 건조까지는 불가한데, 추후 완성 건조를 위한 해외법인의 인수까지 승인될 경우 미국 군함 건조까지 받게 될 수 있는 하나오션의 체급은 상당히 커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겠지만 일단 필리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모듈 사업을 확대해 간다면 점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WTIV나 FLNG, FSRU에서도 하나오션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이클에서 꽤나 좋은 포지션을 고루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공급 과잉으로 철강값이 내려왔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 덤핑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관세를 높여 원재료인 철강 가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할 우려가 있지만 전체적인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이보다는 성장이 더 가파를 것 같네요. 하지만 최근 주가는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고 당장 5%의 임직원 물량이 대거 추가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여부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최근 조선업계의 호황 사이클이 과거 고점에 이르기 시작했고 조선업은 사이클이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므로 원래대로라면 이를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지형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앞으로 미국발 LNG의 수출이 확대될 테니 이는 LNG선 및 해양 플랜트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겠고 또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MRO 사업도 확대될 것이며 WTIV 등 특수선에서도 하나오션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부침은 있겠지만 우상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K 방산 ETF도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하나오션은 진입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생각이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이 기대되는 기업이므로 이와 관련되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